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전자기능사 헤로스케치 한 번에 끝내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후속편으로 오늘은 헤로스케치 응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의 헤로스케치 한 번에 끝내기 영상에서는 헤로스케치의 기본을 충분히 살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스케치 한 번에 끝내기 영상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헤로스케치 응용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빠른 속도로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로스케치 응용 과정에서는 부품 배치도 탑면, 버튼면을 합체하지 않고 답을 찾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과정에서도 헤로스케치 한 번에 끝내기의 영상과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와 VCC를 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배선이 많은 버튼면을 기준으로 삼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5장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헤로스케치 기호 및 심벌 이 도면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 헤로스케치 부품 배치도, 헤로스케치 톱면, 헤로스케치 버튼면 이 5장의 도면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헤로스케치 톱면과 헤로스케치 바텀면에 그라운드와 VCC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GND와 VCC를 표시함. 먼저 헤로스케치 탑면에서 IC는 U1, U2, U3가 있습니다. 이 각 IC U1, U2, U3의 7번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7번을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연결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태로 두고 VCC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VCC는 14번입니다. 여기가 1번이니까 여기가 1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연결된 모든 선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C 14번에 연결 안 되었으니까 표시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IC 14번에 연결된 모든 부분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로스케치 톱면 VCC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라운드는 연결된 부분이 없어서 표시할 부분이 없습니다. 이어서 헤로스케치 버튼면을 보면서 버튼면에서 그라운드와 VCC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면에서 7번 그라운드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부분 모든 부분을 청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IC 역시 이미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 IC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라운드는 다 표시가 되었고 VCC 보겠습니다. 첫 번째 IC 14번 핀과 두 번째 IC 14번 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IC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헤로스케치 한 번에 끝내기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헤로스케치 부품 배치도와 헤로스케치 톱면과 헤로스케치 버튼면을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지 않고 그라운드 라인이 많은 이 버튼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시에 이 버튼면과 함께 톱면도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로스케치 부품 배치도와 데이터 시트, 기호 및 심벌 이 도면도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답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 그러면 지금부터 헤로스케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핀이 하나, 둘, 세 곳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트랜지스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이 아랫부분에는 저항이 R2, R3, R4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헤로스케치 부품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R2, R3, R4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패턴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텀면입니다. 여기가 R2였고 여기가 R3, R4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니 R2, R3, R4가 다음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핀 3개인 것 보니까 트랜지스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부품 배치도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부품 배치도에서 이 부품은 Q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Q1인데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호 및 심벌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호 및 심벌 도면에서 여기 Q1이 있습니다. Q1은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 그러면 헤로스케치 버튼면에 가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품 이름이 Q1이었습니다.
Q1 적겠습니다.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R2, R3, R4가 공통으로 연결된 부품이 Q1이고 이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 R2, R3, R4가 연결된 이 부분이 트랜지스터 이미터였고 NPN이었습니다.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름은 Q1이었습니다. 그러면 컬렉터가 VCC로 연결되어 있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탕면에서는 컬렉터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없고요. 톱면에 가보니까 컬렉터가 빨간색으로 된 VCC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고요. 베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U1 11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는 따라가 보니까 U1에 11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Q1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문제 풀이. 두 번째 문제는 하나는 그라운드고 다른 하나는 U3B에 4번 연결됐고요. 스위치 연결됐습니다. U3B에 4번과 스위치 2번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버튼면에서 U3 2번과 스위치 연결되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버튼면에 U3가 여기입니다. U3 2번에서는 아무것도 연결 안 됐으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톱면으로 가겠습니다. U3입니다. U3 여기가 2번입니다. 2번이 여기 스위치 하나로 갔고요. 나머지 하나 부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연결된 이 부품이 뭔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품 배치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바로 R16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건너서 R16 이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톱면에서 금방 R16이었고 건너편 여기서 연결 안 돼서 R16 건너편은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다시 버튼면을 보겠습니다. 건너편은 그라운드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R16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에 가서 2번 문제는 저항이었고 R16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번 문제도 답을 다 달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 3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U2B에 12번 연결되어 있고요. 또 R11, R12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은 그라운드 같습니다. U12B에 12번과 R11, R12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버튼면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U2번입니다. 12번. 버튼면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탑면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여기 있습니다. 12번에서 연결된 부품이 하나, 둘, 세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결된 부품 이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품 배치도를 가보겠습니다. 부품 배치도에서 바로 R11, R12, CO.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12, R11, CO.입니다. 다시 문제 가보니까 여기 12번에서 R11, R12, CO.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CO.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CO, CO니까 먼저 쓰겠습니다. CO. 그러면 이 CO의 페로스케치 기호 및 심벌을 보겠습니다. CO는 이런 기호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O 플러스 표시가 되었고요. 부품 번호까지 다 적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풀이. 네 번째 문제는 C2에 연결되어 있는데 C2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페로스케치 부품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C2, C2가 여기 있습니다. C2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C2였죠. 버튼면에서는 연결된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탑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탑면에 C2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C2는 U1의 10번과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10번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한 핀이 U1의 1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C2는 U1의 10번과 U1의 13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3번 적겠습니다. U1의 13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시트를 가봐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U1의 13번입니다. 여기 13번은 U1F 나트 게이트 입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너편은 12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U1F
U1F 기억하고 13번, 12번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요것은 나트 게이트였죠. 여기가 12번, IC 이름이 U1F였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네 번째 문제까지 완벽하게 답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풀이. 다섯 번째 문제는 U1F 12번에서 연결되었고 나머지 한 단자는 IC U2 1번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면에서 확인해 봅니다. U1입니다. U1에 12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톱면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톱면에 12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네, 여기 뭔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D8이 연결되어 있네요. D8이 연결되어 있고 D8은 다이오드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기호는 D8, 이 줄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고 줄 없는 부분이 플러스,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름이 D8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은 5개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번거로울 수 있지만 5개의 문제지를 동시에 펴놓고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몇 번만 연습해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